저는 앙즐레 아이통국 산후조리원의 원장 송지은입니다. 앙즐레란 뜻은 프랑스어로 엔젤. 우리 아기들이 다 천사같이 정말로 예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앙즐레로 저희가 이름을 바꾼 거죠. 아이통국이라는 거는 가슴 마사지 하면서 뭐 통곡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선배님들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통할 통자, 곡물곡자, 아기에게 엄마의 곡물을 먹인다. 엄마의 곡물은 뭘까요? 모유겠죠. 모유를 아기들이 좀 수월하게 잘 빨 수 있게끔 그렇게 가슴 마사지를 하는 기술법이에요. 저희 조리원은 2016년, 2017년 최우수 고객 만족도 상을 2번이나 연속해서 받았거든요. 사실 우리 아기들이 여기 조리원에 2주든 3주든 보통은 머무는데요. 2주 동안 나오는 게 거의 아기들 2주 가까이 나오는 게 초유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유를 많이 먹였을 때 아기들이 그만큼 건강하고 또한 똑똑하게 자란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초유를 우리 아기들이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게끔 수유 지도도 그만큼 좀 더 신경 써서 많이 해드리고, 모유 수유가 잘 될 수 있게끔 가장 첫 번째는 가슴 관리거든요. 그래서 가슴 관리를 좀 더 우리 사모님들이 통증 없게 마사지를 하는 기술법이에요. 예비 산모님들도 아빠들도 조리원을 선택하는데 고민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조리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시는 기준점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산모님들의 산후 회복과 아기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모유 수유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가 잘 됐을 때 우리 산모님들이 자궁 수축도 원활하게 잘 돼서 산후 회복도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시고, 또한 우리 아기들이 그만큼 초유를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와의 그 소통을 잘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 1순위는 모유 수유라고 봅니다. 보통은 조리원들이 공기청정기를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히 공기가 깨끗해지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산후조리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기존의 그 공기청정기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제균이거든요. 공기청정기보다는 제균기를 통해서 균을 사멸하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 산모님들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 아기들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조리를 하고 건강하게 태소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산모님들과 아빠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할지, 이제 지금 코로나가 돌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집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나?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게 맞나? 산후조리원은 더욱더 안전하게 세균 관리들도 더욱더 철저히 하고 있고, 지금 조리원에서 우리 아기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모두가 그만큼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산후조리원이 더욱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 산후조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집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외부인들이 들어오시겠죠. 어머니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도우미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들어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세균 관리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시게 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겠죠. 근데 조리원은 우리 아기를 보는 선생님들은 더욱더 세균 관리에 철저하다 보니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어샤워도 하시고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소독하시고, 그럼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조리원이 더욱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청소 같은 경우에 집에서 하시면 그냥 일반 청소만 되실 것이고, 조리원에서는 청소뿐만이 아니고 청소 외에도 소독을 하고 제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균이 될 수 있게끔 더욱더 소독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늘 꼼꼼하게 소독을 하고 있어서 더욱 안전하다고 봅니다. 둘째 출산. 글쎄요, 평균적으로 보면 둘째를 낳으신 산모님들이 산후 회복에 있어서는 첫째 산모님들보다는 많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좀 시일적으로 첫째 산모보다는 좀
좀 느려지는 게 좀 있으세요. 둘째니까 더 낫겠지라는 그런 편견은 좀 버리시고, 사실은 두 번째 분만을 하고 나셔서 산후 회복은 느린 거는 확실하니까, 요즘은 또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둘째를 보시면 그 뒤로는 셋째는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산모님들일수록 산후조리원은 오셔서 그만큼 제대로 된 산후 관리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퇴소하셔서도 첫째와 둘째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실사례인데,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던 둘째 산모께서 3일 만에 집에를 가셨어요. 첫째를 너무 보고 싶으셔서. 첫째가 엄마랑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마음이 첫째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3일 만에 집을 가셨지만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그러냐? 밤새 첫째가 엄마를 너무 괴롭히더라는 거죠. 첫째들은 동생을 보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동생이 생긴 걸 알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사랑을 뺏겼다는 식으로 또 말을 또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동생은 내 사랑을 빼앗은 존재. 둘째에 대한 질투가 정말 심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모님들은 첫째도 제대로 못 보시고, 둘째도 수유만 하려면 머리 잡아당기고 와서 꼬집고, 이러다 보니까 둘째를 아예 수유를 못 하시고 지치고 하셔서 다시 새벽에 들어오신 사례가 진짜로 있으세요. 아기가 분만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아빠는 아기를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아기들이 세균 문제 때문에 신생아실과 수유실 이런 데를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방에 머물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자동실 하는 이유는 바로 엄마와 아기와 또 아기와 아빠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또 아빠를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아빠 품에서 잠도 자고 또 분유도 먹고 이러면서 아빠의 숨소리, 아빠의 또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기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모자동실을 할 때 아빠와 우리 아기들의 좀 더 좋은 소통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캥거루 케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빠를 더욱더 잘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캥거루 케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캥거루 케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아기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었을 때 우리 아기들은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원인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 방법도 못 찾았을 때 바로 이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아기들이 원인 모르는 그 질병들을 극복했다고 해요. 그만큼 아기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을 때 전혀 다른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하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캥거루 케어는 더욱더 아기를 편안하게 돌봐줄 수 있는 케어 방법이거든요. 캥거루 케어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또 아빠의 심장 박동 소리, 엄마의 장소리, 아빠의 장소리, 이런 과거의 아기가 뱃속에서 들었던 익숙한 소리를 듣게 해서 아기를 더욱더 편안함을 가질 수 있게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서 더욱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케어 방법이에요. 가장 키포인트는 옷을 입은 상태가 아니고 엄마의 맨살, 아기의 맨살, 아빠의 맨살, 아가의 맨살, 맨살끼리 접촉을 해서 따뜻하게 보온한 상태로 아기가 엄마와 한 몸, 아빠와 한 몸, 이런 한 몸이 된 느낌으로써 편안함을 가지게 하는 케어 방법이에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도, 또한 분만을 하고 나서 너무 지치고 힘든 우리 산모님들을 위해서도 아빠는 꼭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아기가 출산하고 나면 꼭 우리 사모님들이 치료해야 될 곳이 있죠.
바로 회음부죠. 회음부 그 상처를 우리 사모님들이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런 자욕을 물로 했어요. 위생상 물로 하면 좋긴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죠. 건조를 못 시키게 되면 병원에서 실로 봉합한 부분이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심해지면 상처가 나서 다시 또 봉합을 해 오셔야 되고 그런 어떤 번거로움들이 있어서 그동안 건조를 못 시켰을 때 사모님들이 여러 번 병원을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는데요. 저희 조리원에는 어떤 식으로 자욕을 하느냐, 바로 건식으로 해서 근적에서는 빗을 통해서 좌욕을 합니다. 그 자욕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그만큼 상처 부위를 낫게 해드리고 통증도 빨리 잡아드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기를 분만하고 나시면 2차적으로 문제 오는 게 우리 사모님들은 변비거든요. 이 변비 때문에들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 근적외선 자욕기를 통해서는 그만큼 장 기능도 좋아지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변비들을 많이 치료가 돼서 퇴소하시는 거를 봐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자욕기의 어떤 원리라고 한다면 근적외선이라는 그 원리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에 많은 분만을 하셨지만 특별히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나으셨죠. 이게 바로 뭐냐? 아궁이에요. 아궁이 문화라는 거죠. 그 아궁이 문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킨 게 바로 근적외선 자욕기예요. 그 근적외선 자욕기를 통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훨씬 더 빠른 산후 회복을 이뤄낼 수가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바로 면역력, 사모님들이 산후 회복기 동안 꼭 길러주고 나가셔야 되는 게 면역력인데요. 이런 면역력도 많이 좋아지게 된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출산하고 나서 우리 산모들이 꼭 드시는 게 있죠. 때로는 이제 아빠들도 같이 드시게 되는 미역국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역사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졌거든요. 중국 역사서에 보면은 고려인들이 아기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뜯어서 그 아기를 낳았던 그 부위에다가 발라주는 거, 이걸 보고서는 고려인들이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아기를 분만한 산모들은 미역국을 드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역에는 칼슘도 많고 요오드 성분이 많다 보니까 자궁수축, 아기를 분만하고 나시면 우리 사모님들이 꼭 신경 써야 될 게 병원에서도 그렇고 자궁수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궁수축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산후 회복에 그만큼 도움을 주는 게 미역이다 보니까 그 아주 오랜 시간대부터 미역국을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기를 분만하고 그리고 생일 때 기빠진 날이라고 해서 미역국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미역국을 드실 때 이런 과거 고려시대라는 거 굉장히 먼 역사부터 먹기 시작한 이 음식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계속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통해서 먹게 됐는지 다시 한번 미역국이 몸에 좋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미역국을 드시면 더욱더 좋겠죠. 조리원에 들어와서 우리 산모들이 모유수를 하시면서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날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희 조리원에서 모유수유가 성공하는 사례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모유수유가 성공하는 첫 번째 이유 또한 아기들이 엄마 모유를 빨았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잘 나온다면 모유수유가 훨씬 더 잘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실 때 우리 산모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모유수유라는 거는 아기들이 현재 배가 부를 수만큼 그렇게 엄마 모유를 빨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엄마와 소통하는 소통로인 거고 엄마를 느끼게 해주는 거지, 지금 아기가 엄마 모유를 빨아서 그만큼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아기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우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아기들은 엄마의 마음 정서를 느낀다는 거죠. 수유는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저희 산모들한테 제가 참 많이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만큼 우리 산모들이 수유를 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 아기들은 엄마 거를 더 빨아주려고 마음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좋은 모유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그만큼 모유 수유가 잘 되려면 기다려 주셔야 돼요. 뭐를 기다려 주느냐? 아기가 몸무게가 늘어날 때까지. 모유 수유는 그만큼 분유를 빨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야지 아기가 빨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모유 수유 하시면서 우리 산모들이 덜 스트레스만 받는다면 반드시 모유 수유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후조리원에 2주 잘 계시다가 집에 가셨을 때 때로는 아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오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산모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적인 우리 산모들의 진심인 것 같아요. 마음이고, 오해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분만 그리고 수유, 이 몫은 다 우리 산모들의 몫이잖아요. 여자의 몫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만할 때도 힘들고 수유할 때도 너무 힘들고 하시다 보니까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는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분만을 어쩔 수 없이 여자가 해야 된다면 먹이는 것만이라도 남자가 하면 좋겠다,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 아기들 수유를, 물론 모유 수유라면은 엄마가 하셔야 되겠지만, 모유 수유 말고 분유를 줘야 되는 상황들, 아니면 우리 산모들이 유축한 모유를 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아빠들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이때 아빠가 주무시다가도 엄마가 깨웠을 때 피곤하셔도 좀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분유든 유축한 모유든 먹여준다면 훨씬 더 양육하는 게 내 몫이구나 라는 그런 무거움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후조리원 아빠들 입시를 하시면 더욱더, 첫째 아빠들은 제일 먼저 제가 가리키는 게 젖병 물리는 방법이에요. 좀 더 수월하게 아기들이 젖병을 처음에 초보 아빠들이 젖병을 물리게 되면 거의 다 분유든 모유든 남아서 오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린다고 해서 아기 입에다 밀어 넣는다고 해서 아기가 이걸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일 때 각도라든가 아니면은 또 우리 아기가 좀 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빠도 그만큼 쉽게 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서 우리 사모님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가셔서도 산후 회복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빠가 얼마큼 도와주냐에 따라서 산후 우울증은 충분히 극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요 신생아 시기,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데요. 요때 우리 아기들은 더욱더 이 오감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는 우리 아기들이다 보니까 엄마 품보다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돌봐주셨던 선생님들의 품, 선생님들의 냄새, 또 선생님들의 목소리, 여기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집에를 이제 가시게 되면 엄마랑 아빠랑 낯선 환경에 우리 아기들은 노출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익숙했던 그런 어떤 품들, 소리, 그리고 냄새가 사라진 상태에서 아기가 또 조리원이라는 신생아실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엄마 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아기들의 어떤 불안감이라는 게 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가정에서 아기들이 아마 집에 가시게 되면 많이 울고 또 보채고 잠도 안 자고 힘든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 엄마하고 아빠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바로 산후조리원에 계시는 동안 아기랑 그 어떤 모자동실이라든가 그 외의 시간에
엄마랑 아빠랑 아기가 많이 소통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으시고요.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과정에서는 또한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먹었는데도 계속 먹는다고 했을 때 먹겠다고 할 때마다 계속 주시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아기들의 위는 너무나 용적이 작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죠. 개어내죠.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기들을 좀 더 여유롭게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기들이 낯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우리 엄마하고 아빠들이 조리원에서 배우셨던 그런 캥거루 케어를 또 해주시고 편안하게 아기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기들은 사실 지금 다 귀가 트여 있다고 하죠. 훨씬 더 빨리 귀가 트여져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 소리에 그 마을에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기들은 이 대천문이 닫히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고 하는데 이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들려줬을 때 아기가 더욱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